오늘은 투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투시는 보통 배경 그릴 때 많이 쓰는데요. 만화에서 자주 쓰이는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컷에서 이 선과 이 선 중앙을 나누고 처음에 하나 기준을 잡으면 이걸 지나면 이 크기는 같다. 지평선을 놓으면 소실점의 움직임은 같다. 그래서 이게 곡선이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만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을 드리면, 잔디라든지 돌에 이런 배치를 이용해서 투시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십자로 먼저 그리고요, 여기를 중앙을 살짝 나누면 이런 마름모가 나오거든요. 마름모. 또 쪼개면 이런 마름모. 겹치기도 하고, 이 마름모의 느낌을 잔디라고 그리는 겁니다. 잔디나 아니면 돌 조각들의 분포가 마름모의 느낌의 배치가 되는 거죠. 투시가 얕게 되면 땅에 울퉁불퉁한 결도 이 끝선을 시선이 가는 부분에 놓고 이것들이 투시에 맞는 겁니다. 주제, 부주제, 이것과 이것을 이어주는 엑스트라, 이런 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돌 조각이나 잔디 모양, 나열된 모습들이 투시에 맞춰서 마름모라든지 네모 또는 동그라미도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배경에 굳이 투시를 강조하지 않아도 보는 독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투시의 공간감을 계속해서 정보를 얻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공간을 공간답게 만들어주겠죠. 연습할 때 이런 걸 계산해서 하면 습관적으로 쓱쓱 그려도 그 투시가 딱 나와요. 또 위에서 보면은 이 잔디의 분포도 넓어지고, 카메라가 땅에 바짝 붙어서 지평선과 수평으로 봐도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걸 잘 이용한 만화가 드래곤볼입니다. 드래곤볼에서 나메크성에 갔을 때 잔디나 바위의 배치나 모양들을 보면은 투시에 기가 막히게 맞아 있죠. 또 이런 것도 보십시오. 길을 그려도 이 배치들이 만약에 돌 조각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풀어주겠죠. 말 안 해도 알겠죠. 덩어리가 점점 작아지죠. 이거 보면 잔디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서 넓죠, 좁죠, 여기는 수평으로 보이겠죠, 간격이 좁죠. 이런 계산하에 놓아주면 굳이 투시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 배치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모양을 유심히 있게 살펴보십시오. 또 투시로 시선의 흐름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설명했으니까. 배경에서 투시를 어떻게 잡아요? 일단은 인물이 카메라가 어떻게 잡혔냐부터 보시고, 만약에 바스트샷이면 인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풀샷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시나리오가 평범하게 흘러보내줘야 된다. 그럼 포커스가 수직으로 3등분을 해서 여기에 걸치겠죠. 근데 여기에 걸치면 시선이 이렇게 갔다가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잘 읽다가 카메라가 낮아버리면 또 뜨겠죠. 그러면 포커스를 여기다 잡았어. 이렇게 되니까 잘 읽다가 쭉 더 흘러가겠죠. 시선을 흘려보낼지, 멈추게 할지, 아니면 역으로 보낼지, 배경의 투시를 이용해서 시선을 떠오르게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런 장치들을 또 어디다 쓸 수 있냐면, 페이지 만화에서 2페이지가 있었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마지막 컷쯤에는 항상 포커스를 아래로 줘서 시선이 멈추게 하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떠오르게 하죠. 왜냐면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시작하는 곳이 맨 위에 첫 컷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춰주기도 하죠. 그럼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이 페이지를 넘겼을 때 시간을 더 주고 싶거나 거리를 두고 단절해주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투시를 이렇게 줘서 시선을 아래로 흘려보내주죠. 그러면은 관성에 따라서 시선이 아래로 흘러갔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덜컥하고 여기를 쳐다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되돌아가는 거리, 노력하는 스트레스, 소모만큼 거리감,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에 1년 후, 2년 후도 하고 시작된다든가, 이 개념을 알았으면 적재적소에 따라서 그걸 반대로도 하고 맞춰서도 하고, 대부분 배경이라든지 투시는 어떻게 해요, 포커스는 어떻게 잡아요, 주름을 어떻게 그려요, 머릿결은 어떻게 그려요, 직관적으로 그려내는 단순한 개념 위에 상위 개념이 있고, 상위 개념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망치기도 해야 되고 덜 그리기도 해야 되고 반대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은 말문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많죠. 그리고 그리는 방법이야 사실은 구글이나 유튜브 그냥 뒤져만 봐도 쉽게 나오니까. 또 바스트냐 풀샷이냐에 따라서 바스트면 눈이 여기 있는데
이 3등분해서 눈이 걸쳐버리면 이상하겠죠. 피해줘서 여기서 걸칠 수도 있고, 또 비스듬히 스치면 안 되고, 시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투시가 옮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배경이 복잡해 앵글을 떨어뜨려서 하늘이 많이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소실점을 찍는 겁니다. 이왕이면 흘러가는 쪽으로 찍어주는 게 좋겠죠. 2점 투시냐 3점 투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가본드가 보면은 미야모토 무사시의 독백이 많은 말 하지 않습니까? 소설처럼 읽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2점 투시로 컷을 정적으로 흘려보내줍니다. 컷도 항상 일정하죠. 다도처럼 정제된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닌자 만화. 닌자는 공중에 나르죠. 공간의 다이나믹함과 투시가 중요하죠. 나루토에는 이 3점 투시가 많고 어쩔 때는 광각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장르에 따라서 액션 말고 스릴러라든지 순정만화라든지 이런 거는 여성분이 글을 읽는 걸 좋아하고 옷이라든지 머릿결에 문양을 하나씩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배경이 막 다이나믹하면 안 좋겠죠. 최대한 정제된 2점 투시로 많이 쓰고 또 주민 주마업도 동선이 많은 액션 만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투닥투닥 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 A와 B가 어디와 어디에 서 있고 얘네들이 어디로 이동할 거다, 이 공간에서 싸우고 있을 거다 먼저 보여주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톤샷이 많죠. 시선의 흐름에 계산해서 투시를 잡고 투시를 잡은 후에는 잔디나 돌조각 배치를 마른 모형이고 이쁘게 조각이 낸 게 투시에 맞춰서 끝선을 다듬어준다. 나중에 이것들은 상황이 괜찮은 게 있으면 제가 소개도 시켜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투시를 이용해서 군중을 그리거나 사람을 그릴 때는 머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투시를 잡았죠.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이 기준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머리가 여기서 이만큼 갔고 여기서 이만큼 갔죠. 그럼 이 라인에 서 있는 머리들은 다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에 있는 머리들은 크기가 똑같겠죠. 그러면 이 높이에 있는 머리들은 크기가 똑같겠죠. 그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의 머리를 먼저 이렇게 많이 그려놓고 땅이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밑에 머리에 있는 애들은 뭐 몸을 숙였다든지 눕혀지 이렇게 해주고 얘네들은 서 있으니까 칼을 높이 휘두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서 눕기도 하고요. 대충 이 머리를 3단계 높이 정도로 땅바닥, 허리 높이 언저리, 서 있는 자세 언저리 해서 머리부터 심어 놓고 머리와 땅 사이에 융통성 있게 얘네들은 서 있겠다. 아니면 고개를 숙이면서 뛰어가겠다. 여기 있는 애들은 쓰러져서 맞게 떨어지겠다. 얘네들은 공격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죽어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죠. 군중을 그린다? 그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다이나믹한 손동작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 이 원리와 똑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죠. 투시가 있으면 이 거리에 놓여있는 거는 크기가 똑같다. 여기 이건 또 똑같다. 역동적인 동작. 보통 손바닥을 펴서 얼굴에 대면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커서 그런지 손이 턱에서 이마까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발도 비슷하고 주먹은 관자놀이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어. 손은 내가 그리고 싶은 만큼 맘대로 그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손을 기준으로 좌우든 위아래든 크기는 똑같죠. 얼굴에다가 이렇게 관통을 해요. 이마 라인이라 그랬죠? 그럼 이마 라인을 이렇게 관통을 해요. 그러면 대충 이 뒤에 있는 손은 다 이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여기도 위아래든 다 크기가 똑같으니까 대충 이 손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얼추 투시가 맞는 손이 그려지죠. 발도 보면은 얼굴이랑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얼굴 크기에 맞춰서 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결국 눈대중입니다. 이걸 정교하게 공학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웹툰에서는 스케치업을 많이 쓰니까 스케치업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고, 엑스트라 소스라든지 붙이기를 할 때 머리를 올려놨다? 그러면 거기에 그걸 투시로 이어놓고 이 투시 안에 머리 사이즈만 얼추 맞춰놓고 엑스트라를 먼저 소스를 하나하나 붙여놓은 후에 그 동일한 선상에 있는 엑스트라들은 사이즈만 맞춰놓고 붙여버려도 꽤 그럴듯한 투시에 맞는 그 엑스트라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